예전 같으면 생각한 거 계속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일들 있죠. 그냥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이룰입니다.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이룰이 책방이라고.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 이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제가 선택한 책은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느낀 점도 많았고 잠깐 책을 보여드리자면 좀 보이시려나요? 이런 식으로 책을 접고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제가 감명 있게 본 그런 부분들을. 뭔가 되게 마음의 울림이 컸고, 제가 여태까지 자기계발서나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이 정도로 되게 와닿았던 책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의 기술을 제 인생책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좋은 내용이 많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로부터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내돈내산 내 책입니다. 그러니까 형광펜 막 칠했겠죠? 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책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되는 영상들에서 이 시작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책에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고 저는 이걸 다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책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촬영을 할 거예요. 우선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삶을 망쳐놓고 있는 지독한 어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인가? 다니는 직장이 싫은가? 사귀는 사람과 안 맞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 좋다. 새 직장을 구해라. 그 사람과 헤어져라. 식단을 바꾸든가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직설적으로 그냥 꽂아요. 약간 멘탈이 두부 같으신 분들 아니면 멘탈이 유리 같으신 분들이 읽으면 너무 직설적이라 약간 마음의 상처가 좀 될 수도 있겠다,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여러 포인트에서 꽂습니다. 바늘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인생책으로 또 선택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구 남친들, 저를 스쳐간 그런 인연들 생각을 해보면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물론 저의 문제도 있었고 상대방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버티다 안 될 것 같으면 헤어지면 될 일인데 그게 또 미련이 남아서 헤어지지를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감정 낭비, 시간 낭비였죠. 다니는 직장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쉽게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거,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게리 비숍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회사든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됐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걸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하거나 그 게리 비숍이 얘기한 대로 제가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제 기준에서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헤어지면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는 굉장히 의지박약이었습니다. 그걸 참고 견뎠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어쨌든 그게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또 좋은 말이 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 둬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에 탓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운이 참 나빠.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남자친구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이랬던 것도 우리 집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환경의 탓을 했고 그랬습니다. 바보 같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게리 비숍이 심지어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것조차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또는 이제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주입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성격이 이래서 결국엔 실패했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게리 비숍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의지나 의향은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의지의 시작도 끝도 당신이다. 문장 끝에 그렇지만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의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점점점점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들이 달라붙겠죠. 긍정적으로 달라붙지는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사용이 되겠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를 희생자로 둔갑시킨다고 해요.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람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일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과거가 너무나 어두워서 과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힘드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문장 끝에 그렇지만을 붙일 때마다 희생자가 된다는 말을 보고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을 안 쓰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하고 튀어나오려는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말을 표현을 하고 그렇거든요. 이 희생자로 둔갑시킨다는 말이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순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글이 하나 인용이 됐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이 인용구를 보고 나는 운명을, 손목을 잡고 내가 앞에서 끌고 가겠다. 운명이 뒤에서 끌려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자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해 준다고 하지만 질질 끌려가든 운명이 앞에서 인도를 하든 어쨌든 난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명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시작의 기술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들 읽으면서 저의 스타일로 바꿔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뭔가 제가 더 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저는 뭐 손바닥만한 횃불을 들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만큼 커다란 횃불을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의지라는 게 사람을 많이 바뀌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의지가 있으신가요? 어떤 의지가 있으실까요? 뭐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을 때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어떨까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운동하러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거나, 내가 미루고 있는 청소를 할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상담이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청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으세요. 쓸고 닦는 일반적인 청소가 아니라 시크릿 구역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곳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할 의지가 있냐고 게리 비숍이 묻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결심들 있죠. 나 뭐 해야겠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의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 의지를 스위치를 탁 켜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저 이 말도 들으면서 게리 비숍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더라고요. 읽고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겠다 하고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할 의지가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요즘에 이 시작의 기술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생각한 거 계속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일들 있죠. 그냥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지금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행동을 하면 의지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부딪히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이 말도 많이 와닿았어요.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단순한 문장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의지를 높이세요. 나는 의지가 있어! 이렇게 외치시고 내 의지가 커지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이 말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이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